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정 교수에 대한 조사 없이 조 전 장관의 청문회 당일 재판에 넘겨서 정치적 기소라는 비판이 나온 바가 있었죠. 법원이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검찰이 서둘러 재판에 넘긴 뒤에 이루어진 추가 수사에서 드러난 내용이 앞선 내용과 차이가 크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9월 6일 정경심 교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사문서 위조 혐의입니다. 하지만 2달 뒤인 11월 법원에 사문서 위조 혐의의 공소장 내용을 변경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표창장을 위조한 날짜와 장소, 공범, 위조 방법과 목적을 다 바꾸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건이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날짜와 장소, 공범, 위조 방법, 목적 중 하나라도 같다면 범죄 사실이 같다고 볼 수 있지만 모두 변경돼 같은 사건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또 검찰의 시간 끌기를 지적하며 정 교수에 대해 보석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가 기소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검찰이 정 교수 변호인 측에 기록을 다 복사해주지 않는 등 방어권을 보장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부당하다며 추가 기소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방금 보도해드린 최윤경 기자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1차 공소장과 또 변경하려던 내용이 뭐가 다른 것인지 그리고 어떤 점 때문에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았는지를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윤경 기자, 오늘 재판부는 5가지가 모두 달라져서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5가지는 뭡니까? 네, 재판부는 2개의 공소장을 직접 비교를 했는데요. 표창장을 위조한 시점, 범행 장소, 그리고 공범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물론이고 위조 방법, 위조 목적도 다 바뀌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개 공소장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면? 네, 재판부의 지적을 저희가 재구성했는데 보시면 먼저 위조 시점이 다릅니다. 첫 공소장은 표창장에 기재된 2012년 9월 7일이 위조 시점이라고 했고 이후엔 2013년 6월에 위조됐다고 바꿨습니다. 위조 날짜 때문에 공소시효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검찰은 표창장에 쓰인 날짜 2012년 9월 7일을 위조된 날로 보고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가 있던 9월 6일을 공소시효 만료로 본 거죠. 그런데 조사 결과 표창장 위조는 2012년이 아닌 2013년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소시효가 문제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가 돼버리네요. 정 교수 입장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사건으로 기소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 검찰 입장에서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정 교수 입장에서는 날짜가 이렇게 달라진 것은 내가 이것을 위조한 것 그 이유가 그게 아니다. 위조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건가요? 정 교수는 계속해서 위조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검찰은 2010 표창장에 적힌 그 날짜를 위조 시점으로 보고 처음에 기소를 했다가 그 부분이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틀렸다, 달라졌다. 2013년에 그 위조가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을 해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본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이 아마 다시 추가 변경된 공소장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하면 검찰이 추가 기소를 통해서 다른 건으로? 네, 다른 건으로 재판을 하겠다고 할 겁니다. 또 어떤 것들이 바뀌었습니까? 네, 위조 장소를 동양대학교라고 했다가 정 교수의 집으로 바꿨고요. 또 공범에 대해선 처음에 불상자, 즉 특정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다가 나중엔 딸 조모 씨를 공범으로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가요? 네. 장소와 공범이 특정이 됐다. 장소가 바뀌었고 장소가 바뀐 건 어떤 의미입니까? 아마 검찰이 그 당시에 공소시효를 기점으로 해서 무리하게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검찰 했다는 나름대로는 비판을... 자기들이 시간이 쫓겼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날이 공소시효 만료일이라고 보고 기소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정 교수를 한 번도 소환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 조사 없이 기소를 했는데 그래서 아마 조사가 좀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당시에도 나왔습니다. 공소장이 딱 2장밖에 안 돼서 그때 급하게 작성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소도 바뀌게 되고 추가 조사에 의해서 공범도 특정할 수 있게 됐다. 그런 검찰의 입장인 모양이군요. 그러나 아무튼 법원 입장에서는 이게 다 바뀌었으니까 그대로 하긴 어렵다라는 입장일 테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표창장 위조 방법이 계속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바꾸려고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번에 다른 공소장 변경에서는? 네, 이 표창장을 어떻게 위조했느냐, 그 위조 방식을 두고 말이 많았는데 예. 검찰은 처음에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만들어 놓고 그걸 출력한 뒤에 여기에 총장 직인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예. 변경을 신청한 내용에선 새로 신청한 공소장에서는 직인을 찍은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이 아들 조모 씨의 상장을 스캔해서 거기서 총장 직인만 컴퓨터로 오려냈고 예. 이 파일을 표창장 양식에 넣어서 컬러 프린터로 한 번에 출력을 했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프린트를 한 다음에 도장을 갖다 찍었느냐, 도장 파일을 함께 프린트했느냐, 그렇죠. 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둘 다 쉬워 보이는 방법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럼 위조 목적은 그것도 변했습니까? 네, 그것도 바뀌었습니다. 당초 검찰은 국내 유명 대학에 진학할 목적으로 표창장을 위조했다라고 공소장에 썼는데 예. 오늘은 서울대에 제출하기 위해 위조했다라고 목적을 구체화했습니다. 예. 이렇게 외형적으로도 1차 공소장에 특정되지 않거나 잘못 기재된 내용들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이번에 나타났고요. 예. 이런 점을 근거로 법원이 결국에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예. 결국 그렇다면 검찰은 공소장을 아예 다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거죠.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윤경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법원의 결정으로 검찰의 1차 기소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비판이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날 이루어진 이른바 깜짝 기소였죠. 검찰이 혐의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조 전 장관을 청문회에서 낙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하는 비판이 다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월 6일 밤 10시 50분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며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서초동에 있어야 할 검찰이 이곳 여의도 청문회장까지 왔다는 점입니다. 지극히 불행한 일이고 이것이 정치 검찰의 잘못된 복귀가 아니길 바랍니다. 사문서 위조죄의 공소시효는 위조를 한 날로부터 7년. 검찰은 표창장에 기재된 2012년 9월 7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끝날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에 낸 공소장은 A4 2장, 범죄 내용도 20줄에 불과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한 것이란 비판이 계속됐습니다. 검찰은 1차 기소 후에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정 교수를 소환하고 추가 압수수색을 해 나온 증거를 토대로 공소장을 변경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부는 두 사건의 공소 사실을 놓고 볼 때 전혀 다른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차 기소 내용과 변경 내용이 같다고 주장하는 검사에게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니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오늘 법원의 판단으로 검찰이 청문회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기소했던 것이란 비판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한 차례 조사도 없이 청문회 개최 중 기소하는 만용을 부렸다며 기소가 성급하고 엉터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검찰이 재판에 넘긴 정경심 교수의 혐의는 사문서 위조를 포함해서 모두 15개입니다. 법원이 오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이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지 송우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차 기소 사건은 그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이 수사로 밝혀낸 범죄 혐의 내용과 1차 공소장의 내용이 상당 부분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 무죄가 나오면 검찰 입장에선 무리한 기소였다는 책임을 떠안아야 합니다. 때문에 검찰은 공소장 변경에 실패한 1차 사건의 공소 제기 자체를 취소하는 방법도 고려 중입니다. 정 교수 측 역시 먼저 기소한 내용을 바꿔야 한다고 했으면서 그대로 다시 입증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모순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2013년 6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를 추가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1차 기소 내용과 다른 사건이라고 한 만큼 별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제대로 판단을 받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등 14개 혐의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차 공소장에 사문서 위조 외에 다른 내용은 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른 혐의들은 별도의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